네. 바로 좀 보죠. 염승환 이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네, 편안하게 오늘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2.3%, 코스피도 1.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올라서 2,200선 거의 근접을 했고요. 지금 상승 종목이 8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667포인트, 그래서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2.37%. 상승 종목은 이제 1,300개 정도로 뭐 다 거의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요. 한 6% 올랐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까지가 다 4% 이상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LG노텍이 한 3.5%, 또 GS건설, SKI테크놀로지 다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죠. 이쪽도 많이 오르고, 게임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넷마블이 한 3%, 크래프톤이 한 3%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낙폭이 컸던 기업들이에요. 이 성장주들이 다 일제히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 파라비스. 네. 3%. 네. 야, 신라젠 진짜 이건 신라젠 어떻게 옛날 생각난다. 어제 어떻게- 상이고 오늘도 거의 상.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 네. 신라젠 그게 몇 년 전에 벌써 2015, 6년 됐나? 그게 한 6, 7년 정도 한참 잘 된 것 나갈 같은데. 때. 그때 잘 나갔었죠. 오늘도 뭐 신라진 한 23% 정도 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 방산주도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빠지는 기업은 그나마 좀 음식료만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 마이너스 0.4%, KTNG가 보합, 삼성생명이 보합. 그래서 방어주는 좀 지지부진하고, 가장 많이 빠졌던 인터넷 게임이 오늘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카카오 게임즈고요. 11% 올랐는데 라이온하트가 상장을 철회했다라는 그런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회사 상장이 좀 악재였는데 그게 좀 해소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12% 오르고 있고, 또 대표적인 성장주죠. DOU가 6%, 또 통신 장비죠. RFHIC가 7%. 그다음 반도체 장비 회사인 원익 IPS도 한 5% 가까이 오르고 있고, 게임주 다 좋습니다. 위메이드, 뭐 컴투스, 펄어비스 대부분 다 좀 강세 오늘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 이런 성장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닥은 2.6% 정도 올라서 한 668포인트까지 좀 반등을 해줬고, 코스피는 2200을 넘어갔습니다. 한 40포인트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새벽에 그 마이크론이 또 한 4%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도 좀 강세를 1.5% 이상 상승하면서 증시를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일단 외국인들이 한 96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은 225억 정도 파는데, 아직도 좀 기관 투자는 좀 많이 파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뭐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해선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화학주 좀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거의 전 업종인데 인터넷 쪽은 사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기관 투자들이 네이버, 카카오 쪽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상황은 일단 전기전자와 인터넷 서비스 업종 이쪽으로 좀 집중돼 있는 것 같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대표주가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 대표주 게임주 이쪽 음원 음반 엔터 웹툰 뭐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콘텐츠 이쪽이 뭐 정말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이제 대반등이 가장 강하게 오전에 나오고 있고, 또 신라젠이 오늘 좀 급등하고, 또 유한여행이 그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 나왔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갭들이 대부분 주가 흐름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 가고 있고, 어제 많이 빠졌던 방산주도 일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또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오늘 그 통신 장비가 최근에 가장 많이 또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RFHIC라든가 이런 기업 중심으로 좀 급등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다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도 좀 빠지지 않고, 섹터로는 뭐 전 섹터가 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음식료가 좀 제일 약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별로 같습니다. 빠진 게 없으니까. 덜 빠졌기 때문에 방어주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같이 네, 좀 올라가는 것 그러게, 같아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 와중에 신라젠이 또 진짜 말씀대로 상한가 상한가는 아니고 상한가 근처. 거의 근처네요. 네, 29% 정도. 자, 신라젠 어제 샀으면 한 60% 먹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 8,300원이었으니까 네. 시초가가. 아니 그럴 때는 안 사서 아쉬워하지 말고 8,300원에 던진 분들을 생각해. 항상 838에 던진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 몇백만 주 거래됐잖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돼. 그걸 이거 못 사서 아쉽다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 항상 그러잖아. 신라젠 200만 원만 사볼 걸. 조금만 사볼 걸. 자, 그러면 또 일단 리포트 보면서 이 급변하는 시장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그 조상훈 연구원님이 면세점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오늘 좀 긴 걸 썼는데요. 일단 제목은 잃어버린 3년을 좀 찾아서라는 이제 제목이고 해외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재개되면서 일단 관련주들이 대부분 좋았는데 면세점 관련주는 좀 주가가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인데 일단 여행 재개 기대감보다는 이게 경쟁도 심화되고 임차료 부담 우려가 좀 과도하게 작용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사실 이제 입국보다는 지금 내국인들이 출국하면서 면세점을 좀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아직은 좀 반쪽짜리 좀 그 업황인데 일단 사실 내국인 출국 수요 늘어나는 것도 나쁘게 볼 이유는 아닌 게 일단은 내국인 관광객은 화장품 향수 구입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익률이 높고요. 또 모객하기 위한 알선 수수료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제대로 회복하려면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체가 와야 돼. 단체. 근데 여기서는 단체보다는 네. 개별 관광객이 와야 된대요. 그런데 왜냐하면 단체는 네. 수수료를 많이 줘야 된대요. 알선 수수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봐봐요. 일본 관광객이에요. 네.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왔어. 한국의 롯데백화점 면세점에서 뭘 사가는 확률도 있겠지.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 가면 싱가포르 면세점에서 뭐 사오나? 우리 출국할 때 여기서 사지 않아요? 그죠. 뭐 그렇겠죠. 예. 그렇지 않나? 개별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뭐 많이 사갖고 나가나? 근데 이제 한국 면세점이 우리나라 워낙 한국 또 잘 면세점이 이게 워낙 화장품인데 유명해서. 화장품.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 매출은 좋은데 문제가 알선 마진. 수수료를 좀 많이 주나 봐요. 맞지. 거기 이제 여행사나 이런 데 줘야 되니까 네, 네. 그게 좀 적지 않다 보니까 매출보다 이제 이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모객 위한 알선 수수료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개별이 좀 들어와야 된다. 개별이.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수료 지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아니 개별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 지금 싸서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하면 좀 더 이익이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아니 있나요? 근데 우리나라 주로 오는 게 일본, 중국이라 도끼 개끼냐. 비슷해. 그죠 이제 그 저쪽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와야죠. 미국 사람 유럽에 엄청 네. 간다잖아. 거기에 지금 싸서. 네. 하여튼 그런 개별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면세 쪽에 조금 힘이 좀 실릴 것 예, 같다. 지금 현재 이제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이제 우리가 보통 2019년을 기준으로 삼는데 30% 정도까지 회복이 됐대요. 그때. 아직도 30%예요? 네. 2019년 기준이 30%. 근데 이제 뭐 내년엔 많이 회복이 되겠죠. 편이 비행기 편이 그만큼 안 따라와. 네.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네네. 그래서 면세점 업종은 어쨌든 이제 뭐 좋아지는 건 명확하죠. 뭐 내년까지 봤을 땐 뭐 여기서 코로나가 뭐 더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 부진도 반영됐고 그래서 다운사이드보다는 좀 업사이드를 이제 고민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뭐 신세계하고 호텔 신라를 일단은 좀 그 추천을 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좋아. 현대 전 진짜 이런 신라 몇 퍼센트니? 호텔 신라요? 지금 74,500원이니까 한 30%는 좀 안 28%? 양호하네 그래도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이번 장에는 안 빠졌어요. 이번 갖고 있는 것 급락장에는 중에 양호하지 뭐 거의 수익률 1등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저기 있어요. 그 뭐지? 아, 그 한국조선해양. 아, 비슷비슷하구나 두 개가. 네. 그래서 하여튼 호텔 신라. 네. 저는 이 호텔 신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진짜 저는 게 크게 재미를 생각하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뭐랄까 이게 그냥 예금 느낌? 그냥 막한 5% 10% 오르는 거 요 정도 기대했고 떨어져도 그 정도라 생각했고 아 그래도 한 30씩은 왜냐면 이제 호텔 신라 그때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산 거라 그때도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안 되더라고요. 10만 원 고쯤 샀는데 아, 하여튼 뭐 호텔 신라 여하튼 주식은 제일 안전한 주식이 제일 위험하더라고 항상. 자, 힘 좀 내겠습니다. 면세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K-팝도 이제 9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연구원님이 K-팝 이제 9월 음반 판매량은 27% 증가해서 한 787만 장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3분기로는 2,615만 장이 팔려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좀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만 봤을 때는 블랙핑크가 254만 장을 팔아가지고 지금 1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3분기 전체로 봐도 블랙핑크가 가장 좀 많이 팔았고 세븐틴, 뭐 NCT 이런 순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한 6,300만 장으로 전년 대비해서 38% 계속 좀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콘서트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3분기에 콘서트 모객 수가 한 165만 명인데 2019년 4분기가 175만 명이니까 이제 그때 수준까지는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은 확실히 여전히 뭐 성장은 좀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4분기도 주요 이제 아티스트들 뭐 컴백도 있고 그래서 음반 판매는 한 22% 증가하고요. 공연 모객 수도 어쨌든 한 217만 명 정도 나오면서 아마 2017년 4분기 251만 명 기록했는데 그때 이후 최고치 좀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엔터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지표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리츠증권의 정지수 연구원님이 컨텐츠 왕국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컨텐츠 킹덤이란 이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 또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좀 길게 썼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11년 만에 구독자 수가 좀 감소해가지고 뭐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 광고를 넣은 그걸 출시한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11월 4일 새벽 1시에 5,500원 요금제로 출시가 확정이 진짜요?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14,000원 내고 있는 사람들도 뭐 신청해야 돼? 9,500원인가요? 그 신청해야 페이지. 돼? 이제 자기가 바꿔야 되겠죠, 뭐. 그건 신청해야 아 그게 되겠죠. 문제네. 어떻게 바꾸는지를 모르니. 아, 이게 뜨겠죠, 그게. 나 지금 탈퇴를 못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어요. 솔직히. 아니 저렇게 메뉴 누르다 보면 맨 왼쪽에 저 토니마크 있잖아요. 그거 눌러갖고 하면 돼요. 나중에 좀 해줘. 아니 탈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광고를 받고 싶은 거예요? 광고 보고 하는 걸로 바꾸시면 어때요? 일단 광고를 한번 봐보자. 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 그게 광고는 한 4분 정도 들어간대요. 4분 정도. 한 편에? 그 드라마 한 편 정도에 한 4분 정도. 한 1시간 정도 뚝뚝 분량이. 끊기는 거 아니야? 한 번에 딱. 그러니까 앞뒤 들어가고 중간에도 들어가고 한 15초짜리가 이게 여러 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 해. 아 중간에 좀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면 되죠. 화장실? 예, 어차피 가시는 거. 세우고 가느나 그냥 광고할 때 가나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9,500원 요금제 같은데 그걸 이제 5,500원에 4,000원 할인해 가지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9,500원 요금제가 있어요? 베이징 요금제. 네, 그거는 이제 난 기기 13,000원인가 되던데. 더 내실 거예요 아마. 네, 보통 기기 한 4개 5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기기 아마 한 개인가 이렇게 예, 그거 해주는- 한 개에다 우리 화질이 네 개, 좀 네 제일 개 낮고. 되더라고. 예. 네 개인데 우리 가족 3명이라도 하나 남어. 하나 좀 알려주세요 누구. 아니 그래서 아마 그 베이징 요금이면 그거, 이제 예, 그거. 여러 기계는 못 볼 거고 아마 그죠. 예, 한 기기만 이제 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예, 5,500원짜리 요금이 5,500원으로 출시된다. 이번에 이제. 혼자 사는 뭐 한 20대 10대 이분들은 좀 하시겠다 많이. 예. 그러네. 그죠. 스벅 한 잔이네. 네, 혼자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그냥 막 그냥 15,000원짜리 해갖고 친구랑 둘이 아이디 공유하고 미루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5,500원짜리 하면 되겠네. 예. 그래서 거기 은근 홍보해 주네. 제가요? 응. 넷플릭스 연락 주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11월 이제 4일 날 이제 뭐 전 세계 다 대부분 이제 그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에서 성장은 뭐 기대 이상이고 한국 콘텐츠 점유율이 사실 이제 2021년 3분기에 4.5%였는데 이제는 13%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콘텐츠만 이제 대박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장르도 무관하고 모든 한국 드라마가 일단 나오면 평타 이상을 치니까. 재미는 있더라 진짜. 네, 한국 드라마. 한국계. 아 요즘은 또 재밌는 거 있어요? 내가 진짜 더 크라운이라고 여왕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 인내심을 갖고 지난주에 다 봤거든. 아, 아, 계속 봤는데 드디어 딱 했는데 그게 이제 끝난 거야. 네. 다음 편을 딱 보려고 했는데 끝난 거야. 그래서 끝났- 와 진짜 끝났다고. 근데 그 시즌 실제로 엄청 길던데. 되게 다 본 거야. 다 봤는데 끝났을 때 아쉬워야 되는데 와 끝났다. 다음 번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 이게 내가 뭐하러 본 거지? 아니군. 근데 그 드라마의 완성도라는 측면을 이제 보니까 아. 우리가 또 영상제작 좀 하잖아. 네네. 야 드라마의 완성도에 관한 하는 더 크라운도 대단하긴 하더라. 아 그래요? 어? 역사적 고증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지루하긴 하더라. 그만 보세요. 그거. 다 봤어? 아다 보셨어요? 다 봤어. 네. 끝나서 그건 이제 추가 또 더 아니, 나와. 다음 에피소드 나오지. 아 나와요? 아유. 그 다이아나가 한참 방황하는 그때까지 딱 끝났어. 아직 다이아나예요? 아직 다이아나야? 아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니까 찰스가 왜 퍼거슨을 좋아하는지 나 그 퍼거슨. 한번 봐봐. 아, 나 진짜. 그 여자분 응, 지금 퍼거슨.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됐죠 왕비가. 왕비라고 하나 지금? 왕비 아마 저 인정 받은 것 같아요. 네. 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네. 자, 다 네,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야, 장애 이렇게 세지 않다는데 네. 생각보다 왜 또? 1.4면 뭐 좀 밀리고 있어요. 좀 지수가. 밀리고 있어. 예. 지금. 하이닉스 마이너스 났어. 하이닉스가 좀 마이너스 나면서 아 여튼 그 전에 좀 셌던 기업들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잘 버티던 기업들이. 얇어. 자, 얇어. 또 있습니까? 아니요, 뭐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넷플릭스도 성장을 하지만 이제 OTT 시장도 사실 경쟁 체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쿠팡 플레이가 엄청나게 또 약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OTT 회사들 간의 경쟁이 시작이 좀 됐는데 뭐 드라마 제작자 입장에서 뭐 나쁠 게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기가 IP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굿즈도 팔 수 있고 웹툰까지.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아쉬워했죠. 왜냐면 넷플릭스에 다 이게 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사들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성공하면서 요런 이제 그 어떤 모멘텀들을 앞으로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드라마 제작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 좀 자세히 기업별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보고서도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장 보니까 그래도 뭐 코스피가 1.5%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은 2.4%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빨간색에 막 2.몇 % 올라도 667이네 코스닥. 내가 그 1000쯤에서 산것 같은데. 야, 1000 밑으로 내려온다. 뭐 900은 안 깨지겠지? 800인 바닥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던 기억이 좀 얼핏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여기서 또 보내드리고 다음 주 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어떻게 매일매일 하시는 거 힘드시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 하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